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이주 의사 문제, 이게 굉장히 관심사항 중에 하나인데,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본래 이제 9일날 이사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확정된 거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공식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말이죠, 윤상현 의원이 이제 발표하기를, 자, 신당 창당 문제가 윤 대통령 주변에서 그동안에도 많이 거론됐다, 이 점을 밝혔어요. 자, 그런데 윤 대통령은요,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현재로서는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현재로서는 별로 관심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 부담되는 일은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제 윤상현 의원의 발언을 종합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얘기하는 대로 지금 뭐 탈당시켜라, 탈당하라, 뭐 별의별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지금 얘기할 때가 아니다. 윤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일은 안 할 것이다. 예. 그러면서 지금은 뺄셈 정치가 아니라 덧셈 정치를 해야 된다. 본래 윤상현 의원의 즐겨 쓰는 그 워딩 중에 하나가요, 덧셈 정치예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이러한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핵심은 이제 윤 대통령이 여전히 의연하게 파면 결정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점. 예.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주변에서 신당을 창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점. 요것이 상당히 우리가 의미있게 지금 되새겨봐야 할 얘기가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한계를 중심으로 해서요, 윤 대통령을 탈당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요 망언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이제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이번 대선에서는요, 윤 대통령의 지지를 함께 가져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쌍끌이 전략이죠. 그래서 윤 대통령의 지지가 지금 당 지지를 그대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필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요거 친한계들을 먼저 잘라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이요, 이 인간이 만약에 죄를 안 졌다? 그러면 이재명이 이 인간이 하는 게 오로지 딱 하는 게 뭡니까? 전부 재판을 안 받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또 말이죠, 대장동 재판이 있었는데 5번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인간, 이건 단군이에게 처음 있는 일. 이러니까 이런 인간을 갖다가 지지하는 이 개딸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정말 하늘을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조영우 재판장도요, 지난번에도 그 강제 구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고 했지만은요, 이게 이런 면책 특권을 없애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인간이 현직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안 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재판부는 사실상 강제 구인을 전면적으로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선거법 재판이 있는데, 요 인간이 또 이것도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어요. 소송 기록 통지서를 갖다가 또 안 받고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이미 31일 날 보냈는데 안 받고 있대요. 자, 그래서 대법원에서는요, 이제 특별 송달을 촉탁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조이대가 그래도 칼을 좀 빼는 척하고는 있어요. 예. 자, 그런데 뭐냐고 계속 그렇게 우편 송달을 하냐. 처음서부터 그냥 사람을 통해서 보냈어야지. 이러니까 이 조이대 요 인간을 신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지금 감사원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감사의 칼을 사실상 뽑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감찰을 하겠다. 170명을 투입했습니다. 이 얘기는요, 이 공무원들이 이재명 쪽으로 줄 설 가능성이 상당히 큰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쐐기를 박는 매우 시기적으로 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관저 이사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언론에서 이 다양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요 9일 이사설이 제일 유력했습니다. 예. 퇴거 날짜가. 자, 그런데 퇴거를 준비 중이라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드릴 말씀이 없다. 그리고 퇴거 일자, 또 이주할 장소, 이런 것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일 이사는 상당히 어렵다. 왜냐하면 주변에요, 신변 정리도 해야 되고, 사저 정비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경호 계획도 이제 사전에 수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금방 내 바로바로 이사를 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경호처에서는 무엇보다도 이 경호 계획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갑작스럽게 탄핵이 결정되는 바람에 상당히 좀 시간이 좀 걸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전직 통상적으로 대통령을 경호하는 데는 한 2, 30명 정도의 인원이 투입된다. 예, 그래서 정확한 경호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최고 수준의 국가 기밀을 접한 그런 대통령 때문에 경호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최근 퇴임한 대통령일수록 경호 수준이 상당히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관련 법률에 따라서요. 최대 10년까지 경호처의 공식 경호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윤 대통령의 이전 이사 이런 문제와 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이요 윤상현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밝힌 내용 아주 뭐 상당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통령 주변의 인물들이 대통령한테 신당 창당을 계속 제안해 왔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을 하려는 사람들이 윤 대통령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데 대통령은 그런 신당 제안을 창당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이 이제 제일 많이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을 그동안에 방문하고 만나고 또 얘기를 듣고 제일 많이 아는 사람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도 말이죠. 지난 4일 날 파면 선고 당일 날이죠. 그리고 이제 엊그제 6일 날 윤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윤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보니 윤 대통령이 이런 파면 결정을 상당히 의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예, 받아들이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당에서는요, 이 탈당 조치를 하라. 그리고 윤 대통령과 거리를 둬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는 전직 대통령의 자산과 부채를 같이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윤 대통령이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지키는지 지켜보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먼저 설치면 안 된다. 이렇게 따끔하게 한마디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당에 부담되는 것을 원하겠느냐? 전혀 그렇지 않다. 그 절연보다도 무서운 건 바로 분열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시간을 들이면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적어도 그게 우리가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기본적 예의이고 도리다. 아주 지극히 옳은 얘기죠.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제가 그랬잖아요. 정치고 뭐, 그 다음에 지구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보여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역시 윤상현 의원은요, 뭐, 식견도 굉장히 참, 높지만, 그 인성이 참 좋아요. 이런 것만 보더라도. 예, 그래서 그냥 윤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특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는요, 윤 대통령을 걷어내면 절대적으로 더 이상 선거는 의미가 없다. 왜? 지금 윤 대통령의 지지가 지금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당 지지율을 상회할 정도로 높은데 이런 높은 대통령의 지지를 버려버려? 파버려? 파없애? 이러면 뭘로 지금 이 그 선거를 칠 것이냐, 어디에 의지할 것이냐, 국민 여론에 의지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차별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을 버려라. 이런 일각의 주장은 개딸들의 주장이 역풍이 불어서 우리 당으로 넘어오는 그런 현상이 절반은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왜냐면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그 비율이 거의 50%에 달해요. 탄핵 찬성하고 반대가 그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다르지만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국민이 헌재에서는 탄핵을 결정하지만 우리 국민은 이 헌재의 탄핵 결정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그런 측면에서 지금 윤 대통령 주변에서도 신당 창당을 너무 서둘릴 경우에는 거꾸로 역풍이 들 우려도 있다. 예, 그래서 신중하게 대통령한테 조언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 친한계들 이 김상욱 그다음에 유승민 이런 인간들 참 싸가지 더럽게 없어요. 조경태. 자, 그래서 요 인간들이 지금 하는 얘기는요. 정치적인 결벌이 꼭 필요하다. 예, 왜냐? 지금 민주당에서 노리는 것이 그런 전략 아니냐. 자, 그러면서 완주를 하는 길밖에는 없다. 이런 지금 입장도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는요, 이재명 관련 뉴스를 이제 전해드리겠는데, 선거법 상고심, 오늘도 소송 서류를 갖다가 받지 않았습니다. 야, 이 더러운 인간 말이죠. 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걸 보면 정말 정말 치가 떨릴 정도다. 하는 재판마다 법관 기피 신청해. 하는 재판마다
이 항소 또는 상고를 하면은 관련 소송 서류를 접수 않고 도망댕겨? 야, 이거 우리가 익히 봐왔지만요. 이런 인간이나 이런 걸 보면 저는 죄인이 맞습니다. 이렇게 이실 짓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갖다가 대선 티켓을 주려고 주는 정도가 아니라 대선을 다 말아먹을 이런 지금 상황에 와 있으니 정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얘기가 이거 이민 갈 수도 없고 이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좀 안 볼 수가 있느냐. 좀 강하게 당해서 좀 나오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이 지금 압도적으로 많아요. 압도적으로.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요. 그런 게 이제 선거법, 이건 이제 상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고심이 이제 그 대법원에서 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소송기록 통지서를 접수를 해야 되는데, 이 접수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합참에서는요, 지난 17일 날, 이재명한테 인편으로 보내도록 하겠으니, 남무협회를 꼭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전달하려고 보니까 우편으로 통화하려는데 이게 도망다니고 그래서 못 전달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법원 조의대가 말이죠. 각별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다. 서울 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대해서는 신사건이죠. 지금 지지율이 한 50% 이렇게 되는데 그런 그 문제는 인편으로 송달하도록 요청을 하라. 인편으로.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성관에 관련 지원이 갖다 주는 거 이거 성관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익히 이런 접한 지원 전략의 이유가 뭐에 있습니까? 영창 가기 싫은 것이죠. 영창 가기 유죄 판결 받는 것이 싫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이재명의 자세야말로 누가 보더라도 지금 법의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집행관 송달은요 우편 송달이 되지 않을 때 진행하는 특별 송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원식에 대해서요, 이거 똑같은 논리로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거 반드시 말이죠 최단 기간 안에 전달이 끝나도록 조치해야 되겠다. 예, 벌써 5번씩이나 갔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냐. 이런 것도 모르는 검찰 정말 국민들한테 채찍받은 일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번호표 좌판 여기에 이제 이런 걸 보면은요 여기에 까는 것조차도 제대로 못 깔게 하고 있다 이런 소리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거 보면 정말 기가 막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이게 이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문, 상고장 부분 이런 것들을 갖다가요 이제 이 법원의 집행관이 직접 전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조의대가 야단을 쳤대요. 바로 좀 전달하라고. 그런데 지난달 28일 날 서울고법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31일 이재명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으나 반송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동안에 당당하게 재판받겠다 이렇게 난리를 쳐놓은 인간이 느닷없이 집 마누라를 동원해서 요 차량까지도 싹 다 숨겨놓는 이 꼼수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이런 인간이 말이죠. 참 대선은 그만두고 구청장 선거에도 나가서는 안 되는 인간인데 참 가히 정말 기가 막힌 대한민국의 현실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그래서 28일 날 서울고법에서 관련서를 넘어가지고 31일 날 보냈는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보냈는데 반송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반송 처리. 이 반송 처리가 주인이 없다거나 뭐 등등 이럴 때 반송 처리가 되잖아요. 야,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검찰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재명이가 소송 기록을 수령하지 않더라도 상고심 심리에 당장 물색이 되는 것은 아니라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검찰도 대법원으로부터 소송 기록 접수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20일간 그리고 선고 동의를 안 받은 날은 30일 정도 지금 재판이 이제 지연될 수 있는 것인데 자 그래서 검찰이 조치할 수 있는 거 이 형소법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형소법상으로 보면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를 통보받은 날부터 2일 20일 이내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고 그러면 이제 검찰이 상고 이유서를 받은 날로부터 또 20일에 답변 의견을 갖다가 상고 이유서를 제출할 수 있어요. 그리고 10일 안으로는 답변서, 검찰의 상고 이유서를 송달받은 뒤에 답변서를 10일 안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금처럼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답변서 제출 기한이 만료되면 대법원의
주심 재판관이 배당하고 그리고 헌재법, 예, 이 선거법이죠. 선거법. 예,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선거법과 관련된 이 규정 해석 이런 문제를 본격적으로 질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충분히 참고하시고 기사를 봐주시면은 뭐 굉장히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대정재판 증인 5번째 출석했는데 전부 관련 인사들이 참석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또 30일밖에 재판이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걸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라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자, 즉각, 이거는 말이죠. 이건 즉각적으로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자, 그래서 재판부는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국회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강제 구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해 본다 해도 당 매출인지 아니면 아니면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잘 판단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재판부의 공식 입장을 보면은요, 이재명은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서 불체포 특권이 있다. 따라서 국회 동의를 받아 소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설령 강제 구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구한다 해도 매 증인 신문 길 때마다 국회 처리 결과를 기다릴 수는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강하게 반박하고 났습니다. 이재명이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도 사실상 법 적용을 거부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자, 그리고 수사 당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고 해놓고 그마저도 거부하고 있는 이 내로남불. 예, 그리고 현대사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도입된 취지는 국회의원을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 해상권 등으로 국회의 심사를 보유한 것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강제 구인, 예, 아니면 이제 구인 절차를 이제 받는 게 옳은데, 야, 참, 이재명이 이건 뻔뻔스럽게 가요. 도를 넘어도 한참 도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